이진숙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대면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진숙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놀란 게, 저희가 2년 반 동안 보면서, 최근 들어 갑자기 시술을 심하게 받아 얼굴이 변한 게 첫 번째 놀란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는 일반 민간인이고, 평생 동안 기자 생활 한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던 과정 중에도 몰랐어요. 페이스북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저 따위 워딩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법정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래도 정치인이 아니다고, 이래도 쓰레기가 아니냐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모르게 겁나게 하고 댕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1심이 다음 다음 주 주.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1심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쪽에 네. 유리하게 나오게 되면 반대쪽에서 항소를 할 근데 거니까요. 어쨌든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자료가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다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재판에 잘 이용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이 넷플릭스만 보는 분이 아니라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진숙에 관련해갖고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재판에 잘 이용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봅시다. 네, 이진숙이 작년 12월 원외 보수정당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서면서 언론 노조를 비난했는데요. 도중 갑자기 문학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화 권력이 좌파 쪽으로 돼 있어서 기가 막힌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 그게 우리 DNA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이진숙이 좌파로 낙인 찍은 영화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 암살, 변호인, 설국열차, 기생충, JSA, 웰컴 투 동막골, 괴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괴물은 왜 이게 좌파 영화야? 웰컴 투 동막골은 왜 좌파 영화예요? 아니 거기에 북한군이 나오니까 좌파 영화. 그것까지는 나 인정해. JSA도 북한군이 나와서 좌파 영화예요? 근데 설국열차하고 괴물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북한 출신 국회의원을 가진 국민당은 뭡니까? 좌파당입니까? 그래서 기생충은 왜 좌파 영화인데? 도대체 뭡니까? 반지하를 통해 갖고 계급적인 뭐 차별 이런 거를 부각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본의 아니게 기생충은 왜? 제가 우파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밖에 못 봤네요. 네. 아니, 여기서는 제가 다 봤네요. 너 장동건 보려고 봤지? 그러면 예. 그 좌파 영화를 깐느 영화제에서 그 황금 종려상을 줬어. 그건 전 세계가 좌파야. 좌파네요. 그럼 내가 다 이해해. 뭐 설국열차 안에도 계급 투쟁이 있고 뭐 빈부간의 투쟁이 있으니까 다 이해할게. 에? 암살도 사실 그 당시에 공산당 좌파 계열의 독립단체들이 미치겠네, 나온다고 치자고. 괴물에는 도대체 무슨 좌파가 나와? 왼쪽으로 뛰나마? 계속해서 괴물이 긁어보니까 괴물이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나갔네. 괴물이 약간 좌측적으로 움직이는 나 진짜. 좌측을 선호하는 방향성 괴물이었네. 전 세계가 진짜 좌파네요. 진짜 전 세계가 기생충. 좌파네요. 우파 영화도 웃긴 게 태극기 휘날리며가 어떻게 우파 영화입니까? 저거 우파 영화 아니에요. 태극기 태극기 휘날리며. 휘날리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도연맹 해가지고 그 이승만이 왜 보도연맹으로 그 일반 시민들 몰아가지고 총 쏴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학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저기 괴물이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낚아챘군. 거기에 그리고 그때 감독이 국방부로부터 그거를 그걸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군복이나 이런 거. 그거 안 해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상관을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관을 죽이는 장면 때문에 그걸 빼면 국방부가 이걸 좀 빌려주겠다. 뭐 옷이든 뭐든 장비든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그 감독이 아니 못 빼는데 해서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상관을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이승만의 그 보도혁명 사건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우파 이게 안 봤지? 우리 방송도 안 보고 고소했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마 아직도 안 보고 있을지 몰라. 잠깐만, 그 강재규 감독님
굉장히 기분 더러우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만든 영화를.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이런 평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정치인 아니라며. 자기는 정치질 때문에 말하자면 그동안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심한 우파에 경도돼 있는 극우 분자예요. 아니 그리고 암살은 왜 좌파 영화야? 그 당시에 독립군들이 공산당 계열 중국에서 활동을 아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하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본에 상식이야. 나라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때 독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나라 넘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 이거잖아요. 일제놈도 죽이고 일제 부역한 놈도 죽이는 게 이게 좌파야? 그래서 이 상식이나 소양이 와, 진짜 골 때리네, 진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걸 봤더니. 태극기만 나오면 다 우파냐고. 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 야, 장동건이 씨! 봐봐 장동건이 상관 죽였지. 그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가요. 맞아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군이 돼가지고 한국군을 찔러 죽인다고. 이게 우파 영화야? 그리고 그 북한 영화에서 그걸 해가지고 장동건이 하다가 죽어. 그 북한군이 죽은 거잖아. 내가 그거를 보기에 보고 진짜 그 제목만 보고 골랐네. 제목만 원빈이 보고. 그 북한군 형을 보고 울어요 마지막에. 좌파야 우파야 이거. 뭐 하는 소리야 도대체. 이거 기준도. 기준도 없고 영화도 안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에라이, 진짜. 계속 해갖고 언론 관련된 얘기, 언론 노조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아휴. 그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냥 화제 전환을 위해서 급하게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아, 이걸 예전에 한 것 중에서 한 건데, 그 다음에 와. 연예계도 이유는 없어. 그냥 좌파 연예인이 김제동, 김미화,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안치환, 김규리, 문소리? 우파 연예인 나오나 김용국, 강원래, 소유진, 서른도 이거 다 그 사람들이 동의했나? 그냥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동의한 사람 보이기는 하네요. 예, 동의를 하고 앞장서서. 김용국은 알겠어. 아니, 강원래도 그런 그 조금 파벌린 발언 많이 한 거 알기는 알겠는데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잖아. 본인은 언론인이잖아. 언론이 아닙니다. 기자협회, MBC 기자협회에서 잘린 사람 3명이 아니야. 됐어요. 기자도 아니에요. 기자도 아닌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을 하겠다는 이 심보 자체가 웃기는 거야. 심지어 방통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하면 안 된대. 뭔가 우편향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거짓말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참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정군 기자랍시고 그 타이틀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걸로 키워 올리는 거를 그냥 계속 내비두고 있는 거야. 그냥 내세울 최고 간판이 진정한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정군 기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이 정군 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증언과 역고소를 통해가지고 무고 고소를 통해가지고 당신이 정군 기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슈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 이 좌파영화, 우파영화, 이 나누는 수준을 보세요. 이런 인간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무슨 위원장이나 이런 장자리를 할 사람입니까? 이거는 우리 동네 옆집 아저씨들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준석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죠?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재산이 44억 원이라네요. 44억 7,3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이제 신고했는데요. 일단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대치동 아파트가 28억 5,900만 원이고 본인 예금이 3억 6,900만 원, 그리고 증권 재산이 2억 800만 원인데 이 중 IMBC 주식 1,245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MBC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나?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자신하고 배우자의 재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뭐를 해갖고 이 돈을 벌었을까? 우리랑 소송하는 동안에 일 안 했거든요. 그러면 MBC 사장하고 남은 퇴직금이나 뭐 이거 딸딸 긁어 모은 게 이 정도 재산이라는 얘기거든. 의외로 뭔가 다른 데서 벌이 수단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뭐 재산 축적에 대해서 증명을 볼법적인 재산 축적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자만 했던 사람으로 월급쟁이라만 했던 사람으로서의 자산 규모로 따져놓고 본다면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쉽게 살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과거가 이제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미국에서 과속으로 유죄 판결. 미국 전과자였네요. 네, 이진숙이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난폭운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 3월인데요. 당시 이진숙은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해서 차를 몰다가 적발돼서 기소됐습니다. 오빠 달려를 꽤 하시는 성격이신가 봐. 네. 근데 난폭 운전은 이게 범죄 기록으로 남고요. 면허도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초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나라는, 유학을 어떻게 해서 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 2002년에도 대학원 유학 시절에도 규정속도 위반해가지고 벌금 부과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난 뭐 학력 무시는 하는 거 아닌데 경북대 출신의 이진숙 씨가 존스 홉킨스 대학원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것이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물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야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폭운전 유죄 판결 1년 뒤 2008년 7월에도 규정 속도가 35마일인 도로를 50마일로 살려서 벌금 물었고 2007년에는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으로 벌금을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준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무시하는 수준의 사람인데 무슨 방통위원장 하겠나. 요거를 빨리 철회해라. 사퇴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네. 유학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한참 떠돌고 있는 박원순 시장 비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갖고 결국 박원순 시장을 안 좋은 결말로 몰았던 그 비서가 서울시 자금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장학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를 받고 있고 매달요? 네, 거기에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학을 안 나왔으면 국짐 소속으로 해서 시의원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학을 하는 도중에 동료를, 그러니까 그 동료 학생을 성추행으로 몰아갖고 퇴학을 시키는 한국에서 하던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언론계 뭐 100명씩 유학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쪽에 있는 세력들을 포섭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는데 이걸로 쓰이는 게 난 지금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비서가 나가고 있는 체류비들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저는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이 왜 그 친구의 유학 비용을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의혹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는 이제 좀 더 확대가 되고 이와 관련된 탐사나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송작가 TV에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보고 싶네요.